안녕하세요. 저는 김반장에 다녔던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21학번 재학 중인 이임서라고 합니다. 국어에 있어서는 이제 정확도와 속도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정확도에 더 비중을 두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속도를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국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글을 읽는 속도를 기대치만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높아지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예시가 바로 비문학인데, 이제 문학이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분야만의 특성이 있고 스킬이 있고 어떤 단시간 단축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비문학의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것들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문학의 경우는 시간은 내 시간에 맞추고 정확도를 그냥 100%로 해버리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시간 관리에 대해서 고민할 거리도 좀 줄어들고, 그래서 잡다한 고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문법이랑 문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고 했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건 이제 읽는 방법이나 뭐 유형 그런 패턴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그냥 그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글을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을 정보와 안 읽을 정보를 판단하는 문법의 경우에는 그냥 개념 공부를 좀 한 번 내가 나를 잡고 정말 뭐 전문가처럼 개념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계속 풀면서 시간 체크하고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고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답안지의 활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놓쳤던 부분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공부법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을 확인하고 자신이 언제까지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끝까지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과 좀 다르게 했던 방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문제를 풀 때마다 그 문제에 코멘트를 달는 피드백 형식의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나중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면은, 저는 그게 약간 좀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문제를 풀고, 문제를 틀렸으면 틀린 게 뭔지, 만약에 실수를 했다면 어떤 계산에 실수가 났는지, 약간 그런 사소한 걸 좀 문제 위에다가 빨간 펜으로 적고, 아니면 맞았더라도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게 있거나 그냥 뭐 새롭게 알게 된 개념 같은 게 있으면 적고, 그런 식으로 문제 옆에 코멘트를 담는 형식으로 문제를 풀었더니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제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인간을 종종 병행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인간 교재를 사는 것도 사지 않아서 후회할 바에는 이제 사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긴 하지만, 인간 교재를 따로 산다고 해도 학원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개인 교재를 푸는 게 좀 더 급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자신이 놓쳤던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한 부분 같은 거를 이제 확인하거나 복습하는 용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탐을 물리 2와 화학 1 이렇게 2개를 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자꾸 까먹고, 문제 풀 때 잘 나오는 개념이 아니면 또 까먹고, 그런 게 일상이 되죠. 그래서 저는 뭔가 머릿속에 내리 깊게 박히는 그런 공부보다는 그냥 까먹는 게 나올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내가 이걸 까먹고 있었구나 인지를 하고, 그냥 그때그때 다시 공부를 하면서, 약간 개념 공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2주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냥 주기적으로 개념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개념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짧은 기간 안에 과탐을 정복하겠다라고, 그런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우선 어느 정도 기초가 쌓여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개념 공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공부하는 거랑 이제 개념을 하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건 또 다르고, 그 각각의 과정에서 얻는 개념들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전에 개념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에 문제를 열심히 풀면서 개념 복습을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놓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짧은 시간이더라도 그만큼의 정복을 하고 싶다면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 이 두 개를 그냥 하던 거에 빠른 속도로 좀 더 집중을 많이 하는 것밖에 답은 없습니다. 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문제를 풀 때
그 과학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잖아요. 그 변인들 사이에 관계를 파악하고 또 자료의 형태를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유형이 나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좀 나오더라도 올려놨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과탐 2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물리 2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물리 2라는 과목이 이제 과탐 과목 중에 선택자 수가 가장 적고 그리고 또 종종 등급에 있어서 블랭크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2 과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물리 2가 이제 1등급 컷이 50점 만점이고 2등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점을 받지 않으면 바로 3등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 2를 공부하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정말 수학이랑 똑같은 비중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왜냐면 과학 2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의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3학년 올라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과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인강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단과 학원에 다니면 이제 많은 자료를 주고 주기적으로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경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현강이라는 점에서 이제 복습하기가 좀 힘들고 뭔가 좀 생각할 시간을 갖기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놓쳤던 부분을 인강을 들으면서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문제를 풀 때 이제 만약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이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은 다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저는 문제를 풀 때 풀면서 이거는 지금 바로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하는 문제들은 일단 건너뛰면서 한 바퀴를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못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를 했는데 이제 검토를 할 때는 저는 딱히 검토 순서에 의미를 두진 않고 그냥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검토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 때 좀 풀이를 정갈하게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검토를 할 때 자신이 처음에 풀었던 방법을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이 실수한 것도 실수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만 주의해서 검토를 한다면 딱히 검토하는 데 있어서 순서나 요령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봉사 시간은 어느 게 좋다라고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같은 동기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봉사를 많이 한 친구도 있고 조금 한 친구도 있고 그래서 딱히 크게 중요한 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권고하는 양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1년에 한 20시간 정도는 꼭 항상 했었는데 그 정도만 지키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학종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방금 질문해 주셨던 그런 요소들은 솔직히 빼놓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학종이라는 것 자체가 성적만 보고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교과 전형으로 하는 게 그건 교과 전형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런 요소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학종에서도 많이 약간 좀 낮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약간 생각을 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비추천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신이 하는 그런 활동들을 자소서나 아니면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때 이렇게 기재되면 혹은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한다면 정말 잘 활용이 될 것 같다 하는 활동들이 분명히 있어요. 3년 동안 학교 생활 열심히 해왔던.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자소 쓰기 직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보통 시험 기간을 시험 전 4주로 잡고 했습니다. 4주 동안 이제 마지막 주 일주일은 일단 공백 기간으로 비워놨고 3주 안에 모든 걸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 준비를 막 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분배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과목별로 비중을 둬서 이제 그 시간을 나누고 난 후에 이제 하루에 국어는 몇 시간, 수학은 몇 시간 하겠다 하면 만약 예약을 못 채웠더라도 그 시간만큼 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더 그 전에 못했던 걸 채우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3주를 진행을 해도 저는 항상 공부라는 게 미련이 남기 때문에 3주 동안 완벽하게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일주일 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각 과목별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시험 기간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성적이 어떻든 간에 내신을 포기하는 거는 이제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신을 포기하는 게 좀 쉽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부터가 좀 고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포기를 한다는 내신을 포기하게 되면 우선 선택지도 줄어들고 약간 내신을 포기했다는 마음에 내신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하다 보면은 자신의 시기 그 각 시기에 맞는 교육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고3이 되더라도 저 친구는 내신 나보다 점수가 낮은데 안 버렸는데 과탐을 나보다 더 잘하네 이렇게 되는 약간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신을 버리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작년 제가 고3 때 제 주변 친구들의 경우를 많이 살펴봤을 때 융돈수를 했었던 친구들 중에 물론 대학을 잘 간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는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약간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약간 시험 전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많은 시험 전형에서 한 가지에만 몰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약간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술이 굉장히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있고 나는 1년 동안 논술만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윤논술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만 하지만 이제 논술을 하고 싶더라도 아니 6개 중에 한 3개 많이 하면 4개 정도는 논술을 하고 그래서 2개는 지금까지 해봤던 이제 내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고3 때는 3월 모의 평가를 이제 강제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아서 가지고 정확한 100분위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가원 문제라는 게 이제 뭐 매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3월에 엄청 어려웠는데 6월엔 또 쉬었다가 또 9월에는 또 쉬었는데 수능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모의고사는 수능에서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한 그런 모의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0분위의 변화가 크게 없긴 했습니다만 이제 100분위 변화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육모 대비 꿀팁이라면 이제 크게 정시 위주로 하는 학생들, 수시 위주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정시 위주로 하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해왔던 것들을 그냥 그대로 쭉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 수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6월 모의평가가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시작 전 애매하게 껴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중간고사 전에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수능 공부들을 이제 복습하는 형식으로 해서 6월 모의고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6월 모의고사가 다가왔다고 새로운 것을 막 하려고 하기보단 지난번까지 했던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는 게 훨씬 더 저는 추천드립니다. 수능을 볼 때는 당연히 누구나 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떨려가지고 약간 좀뭐 우왕정심환 같은 것도 챙기고 막 그냥 정말 잡다한 걸 많이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간 좀 먹는 걸로 평소에 안정이 살짝 되는 그런 성격이라 하면은 정말 군것질거리를 굉장히 많이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아무리 떨린다고 해도 뭐 시험은 다 똑같은 시험이니까 이제 문제 풀 때 문제에만 오롯이 엄청 집중을 하게 되면 수능이라는 현장감은 살짝 무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단 처음 가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 이동해야 될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자신이 앉아있는 장소 아니면 자신의 가방이 있는 위치 그런 거를 잘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시간 확인하는 것도 일단 유의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시간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 반장에 다니면 김 반장이 나눠주는 플래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100% 활용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래도 좋은 게 일주일 전에 그 다음 일주일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 미리 한번 틀을 잡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내가 오늘 난 이걸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잡히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전날이나 혹은 전주에 하루하루에 공부할 계획을 세워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공부량은 이제 날마다 달랐지만 이제 학교에 가는 평일의 경우에는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의 공부 시간이 보통 저는 6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6시간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해서 뭐 12시간을 앉아있지만 밥 먹는 시간이랑 뭐 살짝 졸거나 딴짓한 시간을 빼면은 한 순 공부 시간은 8시간에서 6시간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과목별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거는 자신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내가 중요시하는 과목, 내가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그런 거에 따라서 시간 분배를 이 정도 해야겠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2가 굉장히 중요해서 수학 공부 시간보다 더 물리2 공부 시간이 많을 때도 있었고 또 비슷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화학 1은 2학년 때 내신을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문제만 계속 풀면서 복습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국어는 이제 그냥 하루에 그냥 매일매일 3시간씩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놨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뭐 화목 아니면은 수, 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을 지정해놔서 그 지정된 시간에 제가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잡아놓은 시간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감정 관리라고, 멘탈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같은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저 친구 관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수험생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가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그냥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좀 유해지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예민하면 어쩔 수 없이 다툼이 발생하니까 그걸 줄이려면 그냥 자기가 좀 유한 사람이 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스트레스 관련해서는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고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하루는 푹 쉬세요. 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또 그렇게 하루 놀다 보면은 내가 고3인데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할 정도로 놀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보다는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걸로 덮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